당시 이제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30명일 때 배분을 했던 결과 이 정보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이 된 건데 이거를 이학재 의원이 당을 탈당하면서 그 의원들이 다수가 있는 현재 이제 113명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소수 정당의 몫으로 남아 있었던 이 상임위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본인이 사퇴하고 가라는 거가 이제 이분들의 주장인 겁니다. 다만 이학재 의원은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를 했고 이 상황에서 양측이 탈당 기자회견이 끝나고 있을 당시에 지금 정론관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학재 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그런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불까지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당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뭐 내려놓으라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관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규모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학재 의원님 오시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관행을 얘기했어요.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관례가 없다. 그럼 관례와 상식의 차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날 때는 그 안에 있을 때 썼던 감투나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게 상식적인 부분 같고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그 직을 가지고 가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강경석 기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원래 원구성이 될 때 원내 교섭단체들을 해서 사실 분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정을 해서 그걸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신에 미쳐보면 이거는 그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원내 교섭단체한테 준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2개의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위원장이거든요. 문제는 예전에 이 분당 탈당 이런 게 있으면서 뭐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들 그냥 위원장직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직 그냥 다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탈당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만 있는 이 사실은 당직을 워낙 자주 옮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습관인데 이게 위원장직 안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장직 하면 판공비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방도 따로 주죠. 혜택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보위원장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국회법에 다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일단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일단 수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정보위원장 자리가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나 보군요. 근데 실제로 아예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6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겼던 진영 의원이 당시 안전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진영 의원은 당을 탈당하면서 이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례가 없었다라고 표현할까지는 좀 어렵지만 물론 다수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학재 의원의 복당한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열흘 넘게 하다가 이제 막 단식을 끝내자마자 당을 옮겼거든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어렵게 단식을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끝내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학재 의원의 탈당이기 때문에 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또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진즉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학규 대표의 단식 때문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학재 의원의 오늘 그 탈당, 죄송합니다. 저런 그 한국당에 간다 기자회견이라든지 저런 아수라장 보면서 새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1997년에 이인재 당시 후보가 국민신당 창당했을 때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직까지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지는 못해도 뒤로 자꾸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탈당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학재 의원 말고 또 이현주 의원도 글쎄요. 이
얘기가 나올 순서가 된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본인은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죠. 이렇게 탈당 자체가 쉽지 않았던 이학재 의원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죠. 다음 고생도 많으시고 환영합니다.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2년 동안 당을 떠나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자, 떠나올 때 바른미래당은 아수라장이 된 채로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들어오는 당 내에서는 이학재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제 탈당에 들어온 원내 의석이 하나 더 플러스 됐으니까 네. 뭐 나름대로 또 환영의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를 보면 이제 그동안 탈당했던 즉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갔던 사람들이 이제 대회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최근에 이제 21명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다 사퇴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플러스를 주겠다는 게 이제 아마 당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당의 위원장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해 주겠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수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참 우리나라는 참 당 바꾸기 쉽습니다. 그냥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런 정치가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네. 이렇게 당을 쉽게 바꿔도 되나? 또 한편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그럼 자유한국당은 무슨 차이가 나느냐? 네.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당의 정체성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당적 옮기는 것도 너무 쉽고 또 왔다 갔다 사실은 이학재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에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네. 친박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네. 또 탄핵에 참여했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아하. 다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저도 외우기 힘든 그런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또 바른미래당의 비례 의원들 빨리빨리 나오라고 또 이 탈당을 촉구를 하는 말을 했더군요.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 분당 사태였죠. 당시에 이제 이상돈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수 의원 이렇게 비례대표직이었지만 바른미래당으로 가기 싫어했던 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비례대표직인 비례대표지만 당적은 사실상 무소속에 가까운 이분들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를 기회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이제 단식을 끝냈는데 자, 탈당에 그리고 다른 일들까지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놓고 가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제 원구성을 국회에서 2번 합니다.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이렇게 2차례 하는데 당시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정당별로 배분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30명일 때 배분을 했던 결과 이 정보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이 된 건데 이거를 이학재 의원이 당을 탈당하면서 그 의원들이 다수가 있는 현재 이제 113명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네. 당연히 소수 정당의 몫으로 남아 있었던 이 상임위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네. 본인이 사퇴하고 가라는 거가 이제 이분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학재 의원은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를 했고 네. 이 상황에서 양측이 탈당 기자회견이 끝나고 있을 당시에 지금 정론관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학재 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그런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불까지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당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또 뭐 내려놓으라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좀 갈래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규모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학재 의원님 오시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관행을 얘기했어요. 네. 네,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관례가 없다. 그럼 관례와 상식의 차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날 때는 그 안에 있을 때 썼던 감투나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게 상식적인 부분 같고요. 그렇죠.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그 직을 가지고 가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강경석 기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원래 원구성이 될 때 원내 교섭단체들에 해서 사실 분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정을 해서 그걸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신에 미쳐보면 이거는 그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원내 교섭단체한테 준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2개의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위원장이거든요. 네. 문제는 예전에 이 분당 탈당 이런 게 있으면서 뭐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들 그냥 위원장직 다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위원장직 그냥 다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탈당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만 있는 이 사실은 당직을 워낙 자주 옮기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습관인데 이게 위원장직 안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위원장직 하면 판공비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방도 따로 주죠. 혜택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보위원장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국회법에 다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겠지만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일단 수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정보위원장 자리가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나 보군요. 네, 근데 실제로 아예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16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진영 의원이 네. 당시 안전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진영 의원은 당을 탈당하면서 이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전례가 없었다라고 표현할까지는 좀 어렵지만 물론 네. 다수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학재 의원의 복당한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열흘 넘게 하다가 이제 막 단식을 끝내자마자 당을 옮겼거든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어렵게 단식을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네. 끝내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학재 의원의 탈당이기 때문에 네. 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또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진즉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학규 대표의 단식 때문에 네. 미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학재 의원의 오늘 그 죄송합니다. 저런 그 한국당에 간다 기자회견이라든지 저런 아수라장 보면서 새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1997년에 이인재 당시 후보가 국민시당 창당했을 때요. 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직까지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아하. 예,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지는 못해도 뒤로 자꾸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탈당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학재 의원 말고 또 이현주 의원도 글쎄요. 이 얘기가 나올 순서가 된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본인은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죠. 이렇게 탈당 자체가 쉽지 않았던 이학재 의원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죠. 다음 고생도 많으시고, 환영합니다.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 2년 동안 당을 떠나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떠나올 때 바른미래당은 아수라장이 된 채로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들어오는 당 내에서는 이학재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제 탈당에 들어온 원내 의석이 하나 더 플러스 됐으니까 네. 뭐 나름대로 또 환영의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를 보면 이제 그동안 탈당했던 즉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갔던 사람들이 이제 대회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최근에 이제 21명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다 사퇴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플러스를 주겠다는 게 이제
이제 아마 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의 위원장 이런 것들도 보장해 주겠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수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참 우리나라는 참 당 바꾸기 쉽습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이런 정치가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이렇게 당을 쉽게 바꿔도 되나? 또 한편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그럼 자유한국당은 무슨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의 정체성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당적 옮기는 것도 너무 쉽고 또 왔다 갔다 사실은 이학재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에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친박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탄핵에 참여했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저도 외우기 힘든 그런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또 바른미래당의 비례 의원들 빨리빨리 나오라고 또 이 탈당을 촉구를 하는 말을 했더군요.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 분당 사태였죠. 당시에 이제 이상돈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수 의원 이렇게 비례대표직이었지만 바른미래당으로 가기 싫어했던 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비례대표직인 비례대표지만 당적은 사실상 무소속에 가까운 이분들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기회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학규 대표 이제 단식을 끝냈는데 자, 탈당에 그리고 다른 일들까지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